오프라인 모임을 하니까 참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모임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파트가 인트라헤파틱 콜렌저 칼시노마인데 총파 소견은 별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콜렌저 칼시노마 중에서 인트라헤파틱 콜렌저 칼시노마의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특히 총파의 어떤 파인딩을 이해하시려면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최근에 좀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담관함이 강하는 것은 회복적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간내 담관의 간내 담관, 간장을 포함하여 이 담관 상태에서 발생하는 종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 중에서 간내 담관에 생긴 종양 내용입니다. 간내 담관은 아무래도 AGC 다음으로 리버에 생긴 프라이머리 캔서 중에서 흔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초기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없어서 얼리 스테이지 발견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연간 발생률이 한 2명 정도 내외로 되는데, 예, 중국 등의 동남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통계를 보면 연간 10만 명당 13.4명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 간세포암이 최근 통계는 아닌데 2000년 중반 통계를 보면 한 10만 명당 연간 30명 내외 정도 발생됩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간뇌 담관암에 비해서 간뇌 담관암은 최근에 들어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진단에 주의를 요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동남아, 극동아시아 지역 이쪽으로 해서 아마 좀 파라사이트 인펙션이 많아서 그거하고 연관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쪽이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다는 것이고요. 이제 병인을 보면은 결국은 다른 부위에 있는 캔서하고 비슷합니다. 만성적인 담도 염증으로 인해서 담도 상피세포에서 어떤 과형성, 이형성, 악성화 사이클, 이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암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큰 아우라를 보면은 크로닉 인플레메이션, 빌리아리 티리에 크로닉한 인플레메이션이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에 해당되는 것이 PSC라든가 바톨리디아시스, 리버 플루크 등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빌리아리 말포메이션, 캐롤리즈나 컨젠탈 헤파틱 파이브로시스 이런 등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마도 최근에 들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아마 이 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크로닉 어드밴스드 난빌리어리 리버 디지즈, 즉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나 리버 시로시스, 그러니까 HBV 인펙션, HCV 인펙션 자체가 하나의 콜렌저 칼시노마의 아주 큰 리스크 팩터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내시, 최근에 증가되고 내시, 오베시티, DM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콜렌저 칼시노마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좀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이걸 좀 세분화시켜 보면 인트라헤파틱 콜렌저 칼시노마와 엑스트라헤파틱, 페리하일라 디스탈 합해서 이제 엑스트라헤파틱이라고 얘기한다면, 엑스트라헤파틱 콜렌저 칼시노마는 원인이 그런 PSC라든가 코레도발시스트, 리버 플루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많은 반면에, 오늘 말씀드리게 될 인트라헤파틱 콜렌저 칼시노마는 시로시스나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HPV, CV, 내시, 네이플드 이런 것들에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 물론 헤파토리디아시스도 많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인트라헤파틱과 엑스트라헤파틱에 따라서 약간 생기는 어떤 위치도 좀 다르고 또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씩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근데 왜 HBV 인젝션이 있는 사람한테서 콜렌저 칼시노마가 많이 생길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봤는데, 이런 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캔서 스템셀, 그러니까 헤파틱 프로젝트 셀이라고 있거든요. 이거요. 거기에서 이제 헤파토사이트와 콜렌저 사이트가 동시에 같이 분화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캔서 스템셀에서 어떤 칼시노제네시스가 일어나면 AGCC뿐만 아니라 콜렌저 칼시노마가 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크로닉 인플레메이션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GCC도 마찬가지지만 롱텀 인플레메이터리 컨디션이 지속이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뮤테이션도 생기고 해서 칼시노제닉 프로세스가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로시스라든가
만성 간염이 있을 때도 이런 기전을 통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헤파타이티스 B 지놈에 보면 HBX 프로테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역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되고요.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주가 되는 것이 이거 같은데, 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말씀드렸던 내용은 해부학적인 물질, 유관적인 성장 패턴에 대한 분류, 또 조직학적인 분류, 그 외에도 요새는 이제 종양 기원세포, 그 외에 또 다이코토머스 이미징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이분화 시켜서 두 가지 분류를 이제 파렌키말 타입, 득탈 타입으로 나눈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 체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류 체계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종양의 생물학적인 특성이나 치료 방법, 환자 예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많이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나토미컬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인테로파틱 콜라이저 컬시노마는 인테로파틱 바이드 라이트 레프트 헤파틱 덕트에서 세컨드 오더 브랜치보다 더 상방에서 위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은 전체 콜라이저 컬시노마 중에서 약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로스 패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많이 보시는데, 메스포밍, 페리덕털, 인필트레이팅, 인트라덕털, 그로잉 타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이제 메스포밍이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 65%, 두 번째 흔한 것은 이제 믹스폼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페리덕털, 인필트레이팅, 인트라덕털, 그로잉 타입 순으로 빈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메스포밍 타입은 주로 담관 벽 주위에서 성장을 해서 종괴를 형성하고 리버 파렌카임 쪽으로 이제 인베이전해서 이렇게 이제 메스를 형성하기 때문에 보통 바이덕트 딜라테이션이 잘 없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페리덕털 인필트레이팅 주로 그 담도벽의 종축을 따라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주로 점막보다는 점막 하층을 통해서, 이쪽을 통해서 형축으로 종축 내지는 형축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보통 뒤에 나오겠지만 영상학적의 소견에서 보면 메스가 그렇게 뚜렷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그로잉 타입은 담관 내부로 파퓰러리 그로스가 있는 그 메스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예후가 제일 좋은 것으로 보이죠. 우선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메스 포밍은 이렇게, 페리덕털 인필트레이팅 타입은 담관 종축을 따라서 인필트레이션 타입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인터넷 그로잉 타입, 믹스 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분류는 이제 히스톨로지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제 이 조직학적으로 기원하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근본적으로 콜레조칼시노마는 세포 내 점역이 풍부한 서남이잖아요. 그 풍부한 결합 조직, 데스모플라스틱 리액션이 심하고 염증이 동반된 것이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게 이제 컨벤셔널 타입이라고 해서 스몰 바일덕트 타입이 있고 라지 바일덕트 타입을 구분해서 이게 제일 주가 되는 조직학적인 분류가 되는데, 스몰 덕트 타입과 라지 덕트 타입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몰 덕트 타입은 오리진이 헤파틱 스템 프로젝트 셀에서 기원 중에서 여기서 기원을 하는데, 캐널스 오브 헤링이라고 하는 이 부위에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주로 스몰 사이즈 튜블러 아시나 칼시노 아드노 칼시노마로 발생이 되고, 이것은 남빌리어리 타입, 그러니까 CLD라든가 이런 남빌리어리 디지에서 생기는 것을 대부분 다 스몰 덕 타입 생기는, 이것은 이제 뮤신이 생성이 거의 없고, IPMB 같은 어떤 프리캔서러스 시스템과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주로 메스포밍 타입, 크로스 타입으로 메스포밍 타입으로 생기는 것이고, 주로 페리필에 생기는 것으로 되고, 반면에 라지 타입은 이 콜론자 사이트나 페리빌리아리 글랜드에서 오리진하는 그런 증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빌인이라고 해서 프리캔서러스 리전 중에 빌인이나 IPMB 등을 거쳐서 이제 캔서가 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페리토릭 밀틱 타입이나 인트로클 그로잉 또는 여러 가지 믹스드 폼으로 나오는 것이 같고, 그래서 크로닉 리버 디즈보다는 크로닉 빌리어리 인플레메이션, PSC라든가 인터헤파틱 스톤이라든가 이런 파라사이트 인펙션이 있는 환자한테 보는 것은 대부분 다 스몰 덕트 타입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신이 상당히 분비가 많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페리 하나 라이즈덕 타입은 보시면 이제 페리 빌리아거든요. 이 주변에 라이즈덕 타입은 페리 빌리아 그랜드가 있거든요. 이 주변에서 이제 포커스하면 여기서 캔사 셀이 자라서 IPMB를 통해서 이제 이런 에스폼이나 인터랙티브 그룹이나 페리덕 빌딩 타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페리펠 스몰덕 타입은 그보다 좀 더 말초에 캐널속 헤링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캔서가 생겨서 주로 담관을 인발하지 않고 리버 파리카임 안으로 담관 주변에 있는 리버 파리카임 이메이지에서 이쪽에 메스 인터를 나타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기원 세포 및 암줄기 세포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히스토로지가 비슷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관의 종양 발생 과정은 두 종류의 줄기 세포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간 세포와 담관 세포로 모두 변화할 수 있는 간줄기 종류 세포, 그러니까 헤파틱 스템 프로제니터 셀이라고 되어 있고, 헤파사이트나 콜레조사이트, 아이러셋, 판간 아이러셋으로 분화가 될 수 있는 빌리아리 스페이스 스템 프로제니터 셀이 있습니다. 이 헤파틱 스템 프로제니터 셀은 주로 캐널 속 헤링에서 위치하고, 빌리아리 스템 셀은 페리 빌리아리 근육에서 기원을 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스몰 바일덕 타입의 렌저 칼시노마,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라지 바일덕 렌저 칼시노마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헤파틱 스템 프로제니터 셀에서 오진하는 스몰 바일덕 타입의 렌저 칼시노마는 CK19, 그러니까 사이토케라틴 19 강성 HCC 믹스 타입의 CCCC의 믹스 타입의 어떤 캔서에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보면 이제 캐널 속 헬이라는 것은 헬 카나리플루스에서 인터로블라 바일덕트 사이에 연결해주는 그런 통로에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일부는 콜란지오사이트, 일부분은 헤파토사이트에 이렇게 접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스몰 바이트 타입의 ICC로 발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HCC로 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템셀에서 칼시노제 S가 생기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이제 현재까지 제가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미지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CT 영상인데, 수술 전 CT 영상 보면 첫 번째는 리딩이 메스포밍 타입으로 여기 보면 메스가 있고 덕트 딜라테이션 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명확한 메스는 없지만 페리덕털 인필트레이팅 타입으로 진단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인터랙털 그로잉 타입으로 진단이 됐었는데, 실제로 수술을 해보니까 패톨로지상에서는 이렇게 믹스드 포밍이 아니라,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이미지만 가지고 여기까지 마크로스코픽 패턴만 가지고 정확하게 그 패턴에 대해서 전체적인 패톨로지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9년에 발표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이퍼트너스 미징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분화시켜서 분류를 해놓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브란스 데모에서 제시를 했는 것 같은데, 파렌카이말 타입과 덕털 타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제 기존의 몰포로지 클래시피케이션 가지고는 어떤 atypical한 ICC의 어떤 양상을 다 설명을 못 해준다. 예를 들면 뒤에 잠깐 언급되겠지만 클렌저 칼시노마 중에 메스포밍 타입 중에서 아주 스몰 사이즈인데도 덕트가 늘어난 경우도 있고, 아주 라이트 사이즈의 메스인데도 덕트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류를 이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파렌카임 타입과 덕털 타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파렌카임 타입은 페리페리에 생기고 빌리아리 덕트 딜라테이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메스포밍 타입으로 생기고, 히스토로지각에는 스몰 덕트 캐널스 오브 헤링에서 기원하는 스몰 덕트 타입이고, 예고 없이 좋은 모습이고, 덕털 타입은 사이즈에 상관없이 이 덕털 딜라테이션이 동반되는 인터파틱 메스포밍 콜레전 칼시노마를 얘기하고, 대부분 믹스 폼으로 나타나거나 페리덕털 빌트레인이나 인트로덕털 그로잉 타입으로 나오는 것이 많고,
조직학적으로는 라지 덕트 타입, 페리빌리어리 그래도 유래하는 라지 덕트 타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예를 잠깐 보시게 되면 초음파 사진은 아니지만 이 파렌퀴말 타입의 콜레지온 칼시노마, 인테리어 파트 콜레지온 칼시노마 예를 잠깐 보시면 이 환자는 HBV LCD 환자인데 MR에서 T1에서는 로우 시그널이고 T2에서 하이 시그널. 이것은 전형적인 일반적인 콜레지온 칼시노마의 소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넨스를 내보면 알트럴 페이스 림 이넨스가 되고 포탈 레이트 페이스에 센츄리 프리탈 이넨스가 더 되는 것이 콜레지온 칼시노마의 전형적인 소견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스가 상당히 큰데도 주변에 빈혈의 덕트 딜라테이션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파렌키말 타입이다. 예전에 물론 이런 것을 메스포밍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파렌키말 타입으로 분류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메스가 이렇게 있는데 약간 로블레이션 되어 있고 사이즈는 아까보다 작지만 덕트가 디스탈 업스트림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이즈가 적지만 페리페리 위치하고 주변에 담관이 늘어나는 경우를 덕탈 타입의 인테리어 파티클라지오 칼시노마가 분류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체계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보통 기존 강의에서 보면 콜레지오 칼시노마 때 빌리아리 딜라테이션이 약 30% 정도밖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30%밖에 되지 않을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아마 이런 분류법을 알고 나면 그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세 답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현재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이 요약되어 있는데 이제 크로닉 리버 디지즈 환자한테서 콜레지오 칼시노마가 생긴다면 주로 스몰 덕트에서 생기고 메스포밍 타입으로 주로 발현이 되고 이것이 이미지에서 보면 파렌카이말 타입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빌리언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콜레지오 칼시노마는 주로 라지 덕트 타입이고 빌린이나 IPMB 등의 어떤 프리캔서러스 리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믹스폼의 형태로 콜레지오 칼시노마가 되는 것이 이제 덕살 타입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파렌카이말 타입은 솔리드 메스이고 마일드 딜라테이션이 있고 주로 이넨스를 내보면 하이퍼바스쿨한 튜머가 많습니다. 대신에 덕살 타입은 마일드 딜라테이션이 있고 조형을 내보면 림 이넨스먼트가 되는 것이 특징이고 하이퍼바스쿨한 튜머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리캔서러스 리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빌린과 IP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빌린은 여기 이제 빌리아리 인트라 에피텔리얼 네오플레즈모 바이덕트 이것은 뭐냐면 마이크로 파퓰러 리전입니다. 일반적으로 메스가 잘 안 보이고 덕트 딜라테이션이 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리전이죠. 그러니까 초음파에서 잘 감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속에는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거나 스노시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요. 프리오퍼럽 다이그노시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프리캔서 리전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크레이션이 환자가 원인이 분명하지 않는 인터넷 파티클, 엑스레이 파티 바이덕트 딜라테이션 내지는 스테노시스가 있다면 한번 연구 빌인 그런 생각이 뭐라고 이렇게 되고요. 그레이드는 1, 2, 3 이렇게 나옵니다. 덕트 딜라테이션이 포컬하게 있는 모습이고 초음파 성격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헤파틱 돔 쪽에 이게 멀티 시스틱한 리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덕트가 딜라테이션 된 것인데 솔리드 컴포넌트는 전혀 없고 서브테이트 앤 시스틱 리전이 이제 뭉쳐져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보면 이런 멀티플 시스트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MR 찍어보면 이렇게 시스틱 리전으로 보이고 MRCP 상에서 덕트가 좁아진 부위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수술 내보면 이렇게 마이크로 파퓰러 리전으로 보이는 그래서 이제 현미경적인 진단이 되겠습니다. 빌린이라고 IPMB는 보다 좀 더 마크로스코픽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남리메이시와 파퓰러리 또 빌러스 콜레지언이 있으면서 파이브로데스크라 스톡이 좀 나오는
이분이 우리가 판크라틱 IPMN 아시듯이 판크라틱 IPMN의 카운터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뮤신이 많이 분비되고 덕트가 늘어나 있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레디오식 파인딩은 초음파 소견을 주로 말씀드리면 셔동이 없는 솔리드 매스인데 에코가 그렇게 높진 않고 인터미디엇 에코도미스트를 가지고 덕트 딜라테이션이 되고 이것은 이제 다른 일반적인 플랜저 칼시노마 차이는 매스 자체가 덕트 월과 굉장히 구분이 잘 되고 안쪽에 페필레를 블루스 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프락셔널 덕트 딜라테이션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뮤신 분비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디스프로포셔니티 덕트 딜라테이션 불균형적인 덕트 딜라테이션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건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경우는 이것은 인테리어 파티 아니고 엑스트라 파티 덕트에서는 IPMB였습니다. 이거 보면 덕트가 늘어나 있고 덕트 내부에 솔리드한 매스가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나 여기 이제 크로스 섹션을 보면 덕트 내부에 이렇게 안에 뭐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페필라리 브로스나 매스가 보입니다. 이 환자는 이 정도 매스가 있고 obstruction인데도 LRP에서 적용을 빌루빈도 정상이었고 LRP 다 정상이었습니다. 수술 후에 IPM으로 진단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CT에서는 덕트가 라이트보다는 레프트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나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ERCP를 보면 한쪽에 뮤신 때문에 필링 디펙트가 있는 것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제 조직학적으로는 파이브로패스크와 스톡이 있는 것이 특징인 것이죠. 이제 진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임상적인 양상이 증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 진단이 어렵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존디스라든가 LMP 이상이 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증상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파렌키말 타임의 브레인저 칼시노마 같은 경우에는 HBV나 HCV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다른 캔서 스크리닝 때문에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4분의 1 정도에서 인센탈 파인딩이 된다는 것이고 초음파를 열심히 하셔서 초기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은 현재까지 초음파보다는 CT나 MR이 주가 됩니다. 우리 오늘은 초음파 공간 모임이기 때문에 초음파에 대한 얘기도 할 거지만 그 외에 PET이나 ERCP, US, 그래서 우리학교 정도는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초음파 이미징 자체가 플랜저 칼시노마 같은 AGCG 같은 것을 충분히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히스토릭 어널리시스라든가 난 스페시픽 바이오마커 등을 이용해서 조기 진단을 해보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아시는 CA19-9라든가 CEA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시프라 21-1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것은 실험실 수준에서 활용되고 이 세 가지도 활용되고 있는데 시프라 21-1은 이제 난스몰셀 런 캔서 현재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A19-9 그다음에 CA 사이프라 21-1을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 플랜저 칼시노마의 진단에 센시티비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고 메스포밍 플랜저 칼시노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자료가 대부분 다 마크로스코픽 패턴을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주로 말씀드릴 마크로스코픽 패턴 중에서 메스포밍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메스포밍 타입은 주로 현재 사이즈가 크게 발견되는 것으로 나왔죠. 여기 보시면 마진은 잘 구분이 됩니다. 웰 서컴스라는 마진이고 이제 여기 보면 러블레이션이 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멀티 센츄리 도터 너들이 있으면서 이게 합쳐지면서 이런 식으로 러블레이션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초음파에서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이제 메스포밍 타입의 이미징 소금을 정리를 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소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에서는 이게 호모지니어스 매스가 있고 일레귤러 어떤 웰 디파인드 마진 이렇게 보이고 러블레이션이 그래서 이제 인캡슐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에코는 사이즈가 작으면 제일 보이지만 3cm 이상 되면은 믹스됐거나 고해 보는 것이고 페리칼 림이 30%는 것을 볼 수가 있고
ICD 딜라테이션은 약 30%밖에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덕털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많기 때문에 캡슐 리트렉션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것이 특징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다 프렌저 칼시노마 로그레이션 맞고 웨일드 마케이트가 있고 서피스 리트렉션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CES는 알차르 페이스에서 페리피리 쪽으로 리미넨스가 되고 포탈 비너스 페이스에서는 와시아시 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HCC와 차이는 HCC에 비해서는 얼리 마크트 와시아시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TMR은 조형 패턴을 보면은 림 쪽이 이넨스가 되고 차츰차츰 딜레이드 페이스로 갈수록 센트럴 피탈 이넨스먼트가 되는 것이 특징인데, CES와 MR, CT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CT의 조형제는 우리가 인젝션하고 나면 인터스티션, 파이브로스 컴포넌트 많은 인터스티션 쪽으로 이렇게 다시 빠져나갔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CT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형이 증강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메스가 있고 주변에 덕트가 딜라테이션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CT 소견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알차르 페이스 때 페리피리 쪽으로 이 렌스가 되고 포탈 딜레이트 페이스 안쪽으로 조형이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HCC는 이것과는 반대죠. 와시와시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조형 총파를 해보면 얼리 알차르 페이스에 조형이 쭉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호모지너스 리넨스가 되기도 하고, 포탈 페이스에 60초 이내에 벌써 와시와시 시작되고 2분 정도 지나면 컴플리트하게 와시와시 되는 것이 프렌저 칼시노마 특징으로 되겠습니다. 반면 HCC는 여기 보면 알차르 페이스 리넨스가 되지만 포탈 페이스에도 와시와시 거의 미미하고 딜레이트 페이스 돼야지 와시와시 되는 이런 것들이 프렌저 칼시노마와 HCC의 조형 패턴 차이가 되겠습니다. MR은 보면 전형적으로 T1에서는 로우 시그널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2에서는 하이 시그널, 믹스, 헤테로시저스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T1 하이프, T2의 하이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넨스 패턴은 일반적으로 CT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림 쪽으로 이넨스가 되고 그다음에 프로시가 센츄럴 렌스만 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가돌림을 썼을 때도 있고, 헤파토사이트 셀렉티브 컨트로스트를 쓰면 헤파토빌리언의 페이스 때 로우 시그널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보면 타겟 사인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이라고 해서 요 하게 되면 바이어블 투머 셀이 많은 페리페리 쪽으로는 이 디퓨전이 리스트릭션이 됩니다. 디퓨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것이 타겟 사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MR 파인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페리넥털 인필트레이팅 타입의 소개는 이것은 명확하게 메스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저기 보시면 덕트 주변으로 이렇게 인필트레이팅을 하고 덕트가 뚝 부어지는 양상이고, 그러면서 내부가 덕트가 좁아지겠죠. 좁아지고 상부는 늘어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총파에서는 역시 여기 보시면 덕트가 물론 좁아진 덕트의 상부는 늘어나겠지만 중달부된 덕트는 굉장히 좁아지고 덕트가 비유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닙니다만 플라스켄 튜머 같은 경우 양쪽에 덕트가 유니언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겠죠. CT 소견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쪽 부위가 페리넥털 인필트레이팅 타입의 프렌저 칼시노마인데, 이쪽은 덕트가 늘어나 있고 우측의 라이트 쪽에는 덕트가 일레귤하게 내려오는 덕트가 있고, 일디파인드 된 브랜치 라이크 로우 테네이팅 메스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굉장히 진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트라덕털 그로잉 타입은 파필라리 아다드 칼시노마 형태로 여기 보시면 덕트 내부로 폴리포이드 하는 리전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이것은 주로 점막층에서 종축을 따라서 스프레딩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부가 좋은 것을 보이고, 뮤신 분비가 많이 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빌리아리 트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메스 때문에 늘어나는 거 있지만 뮤신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보면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케이스인데 캐롤리 디스에서 브랜저 칼시노마입니다. 덕트가 테라파이트 덕트가 많이 늘어나 있고, 안쪽에
인트로덕트 내부에 파피라리 그로잉한 메스가 있는 것이 인트로덕트 그로잉 타입의 프렌즈 칼시노마 특징이 있습니다. CT 소견 여기서 보시는 바대로 굉장히 심하게 늘어나 있는 덕트가 보이고 그 내부에 어떤 페피라리 그로스나 튜머도 보이고 유심도 보이고 대신에 굉장히 메스가 이렇게 좀 덕트가 늘어나고 하지만 주변에 발 덕트 마진이 굉장히 깨끗하고 레귤러하다는 것이 스무스하다는 것이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볼 수가 없고 대부분 다 인트라오팔 콜렌즈 칼시노마 메스포밍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있다고 말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메스포밍은 아주 크고 마진이 아주 웰 디파인드 있고 일레귤러 메스고 세트라이트 너드이 있고 러블레이션 마진을 가진다. 프리덕트 인필트레이트 타입은 아이덕트 자체가 이제 그 내부 두꺼워지고 하니까 월이 두꺼워지니까 내부가 좁아지고 소실되는 것이 특징이고 프락시말 덕트는 드라테이션 되고 메스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인터럭트 그룹 타입은 이제 포컬하게 세그멘탈 덕트 드라테이션 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어떤 파피랄 튜머가 보이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CUS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CUS를 하게 되면 조형 패턴을 가지고 프렌즈 칼시노마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조형 패턴이 10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리페리 쪽으로만 이넨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헤테로지너스하게 이넨스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호모지너스하게 전체적으로 아주 심하게 이넨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헤테로지너스하게 하이포 이넨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네 경우 다 프렌즈 칼시노마인데 결국 똑같은 현상은 포탈과 딜레이드 케이스 때 하이포 이넨스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은 이넨스가 되는 부분에는 이제 어반던 투머 셀이 있다는 거예요. 바이블 투머 셀이 있는 곳은 조형이 되고 조형이 안 되는 부분은 파이브오시스가 있는 이런 부위가 조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머의 어떤 히스토로지에 따라서 조형 패턴이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일정한 패턴이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에 저희 강의 때 HCC 중에서 마이라드, CUS 마이라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전형적인 CUS 패턴이 LR5인데 HCC에 부합하지 않지만 멀리는 지금 경우가 이제 CUS M이잖아요. LRM인데 이 중에서 수술해 보니까 42%는 HCC로 나왔다는 얘기죠.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프렌즈 칼시노마나 메타스시스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형이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HCC는 early ultra phase에 하이퍼 엔스먼트가 되고 이제 토탈 페이스에는 아일하게 와시아웃이 되고 디레이드 페이스에는 늦게 와시아웃이 되는 것이 HCC의 특징인데 LRM은 이제 아주 early 와시아웃 그러니까 60초 이내에 벌써 와시아웃 시작이 되고 이제 아주 마크트 와시아웃 2분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와시아웃이 다 되는 것이 특징이고 또는 early ultra phase에 이제 페리페리 쪽으로 림 이넨스가 되는 것이 특징이고 세 가지가 LRM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에서 반 정도는 프렌즈 칼시노마가 아니고 HCC이기 때문에 사실 감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있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형 패턴 중에서 림 이넨스 되는 림 알트럴 페이스 하이퍼 이넨스먼트가 되고 그다음에 CA99이 증가되면서 알파 P2는 정상인 이런 경우를 세 개를 합쳐보니까 가장 센시티비티가 높다. 그러니까 인트라오팔 콜렌즈 칼시노마를 진단하는 가장 센시티브한 방법이고 요 위에 얼리 와시와시나 마크트 와시와시나 이 미네스먼트가 되는 것은 물론 HCC에 비해서 플란지오에서 훨씬 높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다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HCC도 분화가 아주 안 좋은 푸얼리 디퍼런시 HCC 같은 경우에는 얼리 와시아웃도 되고 마크트 와시아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를 몇 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60세 남자 환자이고 에피가스틱 페인이 있었어요. 우측 우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휴지한 메스가 모이고 있습니다. 제일거로 모이는 것이고 믹스 데코에 이렇게 섞여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메인 메스가 있고 좌측에 보면 이렇게 멀티플한 도터 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텔 파트 메타가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포탈 벤트는 무엇이 없었습니다. 이제 ACC 같으면 이 정도 크기 같으면 포탈 벤트는 무엇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전반에 보면 알터리 페이스에 이넨스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헤테로지너스 하이퍼 이넨스부터 되고 디레이드 페이스에 와시와시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GT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터리 포탈 레이에서 차이가 보면 오히려 포탈 디레이로 갈수록 안쪽으로 조용히 좀 더 이넨스가 되는 것이 특징적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리는 경우 같은데 보면 우상국 통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시면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을 보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강우엽에 메스가 보이고 있는데요. 뭔가 덕트 내부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메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덕트를 따라가다 보면 덕트 내부에 메스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메스고, 덕트도 좀 늘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화이트 인터널 덕트 내부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덕트 내에 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프락셔널 덕트, 업스트림 덕트가 들어가시면 이것이 메인 메스입니다. 이 마찬가지고 도플러에서는 이네스 그렇게 잘 들리는 메스는 아닙니다. 이제 정상각을 보시면 이게 메스입니다. 메스고 이것은 덕트 내부에 있는 메스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인트라덕탈 메스이고 덕트는 늘어나고 CT에 보면 그 부위에 이넨스가 되고 디레이트 페이스 갈수록 안쪽으로 약간 일부는 왁스워시 되지만 이넨스가 좀 되는 거예요. 지금 환자는 수술을 해보니까 믹스드 폼으로 나왔습니다. 메스포밍 타입과 인트라덕탈 그로잉 타입이 믹스드 그런 인터넷 파트 브랜저 과시도가 같은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해본 케이스인데 74남자이고 상국 통증과 웨이트로스가 있었어요. 나중에 검사를 했는 거지만 CA19-9이 264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상국부에서 중단 스캔을 했으니까 렉트 인트라파틱 덕트 내부에 80페이션이 있고 그 업스트림 쪽으로 덕트가 늘어나 있고 뭔가 댐피타가 메스는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징하는 여기 보시면 벌징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콜린젤 카시노마는 캡슐 리트랙션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쪽에 어떤 바이러스 컴포넌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환자는 콜린젤 카시노마 그리고 진단이 확실하게 된 건 아니고 지금 수술 예정입니다. 이 환자가 이제 제가 2년 전에 저희 병원에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그때 보십시오. 그때가 지금하고 변동이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같은 자리에 인터레파틱 스톤이 멀티플 히스토리. 그때 상급병원에 저희가 전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를 보자고 얘기했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환자가 증상이 생겨서 콜리얼 카시노마가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형적인 인트라파틱 스톤, 그러니까 헤파토리티아시스에서 생기는 인트라파틱 프렌저 카시노마 양상이고,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트라파틱 스톤 이 환자가 있다면 적어도 이런 케이스, 이런 상황이 안 되도록 정기적으로 팔로우 자주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저는 좀 아쉬운 그 당시에 이런 랩토미를 했었으면 어떻습니까? 생각도 들거든요. 이상으로 제가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질문 주십시오. 김대현 원장님 참 좋은 강의 정말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메스포밍 타입에서 바일닥트 옵스트럭션이 생기는 거하고 안 생기는 거는 혹시 무슨 그 병리학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메스포밍에서 메스포밍이나 페리덕탈 인필트레이션이 나눈 것은 사실은 이제 수술해서 나눈 게 아니고 우리가 수술 전에 이미징을 가지고 마크로스코픽한 패턴으로 분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까지 그래서 메스포밍 타입에서 덕트 늘어난 경우도 있고 늘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그 설명을 잘 못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메스포밍 타입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페리피리에 생기는 그러니까 그 리스크 팩터가 빌리아리 디지즈가 아니고 남빌리아리 디지즈, 헤파타이티스 B나 C나 시로시스 환자한테서 만약에 메스포밍이 생겼다면 이 환자는 이 다이커터머스 이미징 패턴에 분류에 의하면 덕트 타입이 아니고 파렌키말 타입으로 분류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덕트 사실은 델라트에서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덕트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메스포밍 파렌키말 타입은 말덕트의 가장 페리페리 쪽에서 생겨서 리버 파렌카인 쪽으로 메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덕트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메스포밍 중에서 덕트가 늘어난 타입은 제가 추정컨대는 그게 어떤 파렌키말 타입이 아니라 약간 큰 발덕트 생기는 빌리아리 디지스, 예를 들면 파토리디아시스라든가 리버 크로노키스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생기는 페리빌리아리 그린데스 오리진에서 생기는 메스포밍 콜렌저 칼시노마는 그런 경우는 덕트가 딜라테이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혀 시작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작이 다른데 저희 처음에는 이제 메스포밍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건 늘어나고 어떤 건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래서 종계에서 그 바일닥트 옵스트럭션 되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하면 벌써 셀 오리진이 있는 거잖아요. 다르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제 30%밖에 덕트가 늘어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김대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강의는 건물연합 경제내과의 이수연 원장님께서 주시겠습니다.